여야 대표 대통령까지 다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게 방문한다고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응급실 공백 동상이몽. 일단 대통령이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올 설도 보면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응급실을 방문하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응급실 붕괴는 거짓말이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응급실 붕괴는 거짓말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닌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 응급실 붕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이요. 이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 취임하자마자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자,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 자, 아니 청와대에 계셨지만 김정은 의원님, 이 관계자의 발언, 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에 응급실 붕괴는 없다라고 얘기하더니 뒤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거다. 응급실 붕괴라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응급실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응급 전문의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는 있다. 국민들은 그 응급실 뺑뺑이를 응급실 붕괴로 보고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라는 건지. 글쎄 말입니다. 대통령이 현장 찾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꼭 저렇게 초를 쳐야 됩니까? 아우. 아니 어디까지 가야 붕괴입니까? 그러면 이미 국민들은 지금 다 이 정도면 무너진 거 아니야? 지금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잃은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붕괴예요. 그러니까 붕괴의 어떤 사전적 정의를 새로 지금 다시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네. 저런 관계자부터 잘라야지 이 의료계획의 문제의 출발의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대통령을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자기만의 어떤 정신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붕괴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한테 잘못된 보고 올리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저런 엉뚱한 얘기하는 민심과 완전히 괴리되고 현실 파악 제대로 못하는 저런 대통령실 관계자부터 빨리 경질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응급실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날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응급실 붕괴는 거짓말이다. 그러면 응급실 붕괴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그 말을 믿고 안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위 관계자의 현실 인식을 불안해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하필 대통령이 응급실에 방문한 날 말이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언급하신 그 보도 사례, 그 소아 사례는 저희도 이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는데 보니까 아마 8월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한 달여가 좀 지난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고는 최근 수년간에 계속 있었던 사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보자. 이것이 이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또 이유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새삼 새로운 게 아니다. 수년간 있었던 사례다라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저 답변에 대한 질문은 2살 여아가 고열 때문에 열 경련이 나서 응급실을 뺑뺑이 하다가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료를 못 받고 뒤늦게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 의식불명에 빠졌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간 있었던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보건복지부 차관의 저 발언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2살 여아의 의식불명을 다루는 복지부 차관의 말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걱정되는데요. 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다. 소아도 대부분 열이 난다. 경증이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거다.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경악이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경증 환자들이
못 간다.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급실에 못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경증이다.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아기들 열나는 것도 다 경증이다. 열나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경증입니까? 앞서 성춘 부의장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 응급실을 찾은 즈음에서 응급실 붕괴는 거짓말이다라고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응급실 못 가는 거는 다 경증이라 그렇다. 애들 열나는 건 경증이다.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식불명에 빠진 여아 사례는 수년간 있었던 일이다. 라는 이거 발언들, 굉장히 가벼운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의사협회에서 저 박민수 차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대 증원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사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개혁을 위한 진통이라고 인식을 하시는지 지금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민들이 더 목숨을 잃을 위협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개탄스럽고 지금 저는 대통령이 현장에 가봤으면은 현장 가볼 필요도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제 주위에 가장 많은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다 새벽에 열났을 때 응급실 찾아야 되고 다 이제 못 가는 거냐고 다들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열만 낮추면 되는 경증인 경우가 많죠.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응급실을 찾는 건데 그런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저런 복지부 차관의 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공포감만 조장하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 저 실물을 보는 저 사람들도 태도를 못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의료 한계 문제점을 여실히 잘 알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인데 의사단체가 너무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겁니다. 17개 경증센터 비서관이 급파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법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